주식은 항상 개인들은 너무 크게 50% 100% 수익 내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땐 1년에 한 20% 30% 목표를 한다면 좀 추가적으로 지금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네이버 카카오 굵직굵직한 섹터들 좀 진단해 주셨는데, 김혁 대표님께서 특별히 또 좋게 보시는 섹터나 주식이 있으실까요? 우리 조선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예, 조선주, 은행주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배당을 좀 많이 해주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좀 길게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은행주 한번 보겠습니다. KB금융, 자, 이런 종목은 다시 또 4분기 때 배당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좀 가져갑니다. 은행주는 뭐든 이렇게 위로 더 가지 않겠나. 네.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고가가 나와서 간다. 그 다음에 조선주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오선,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자, 대표적인 삼성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이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다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3분기 돼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뭐 좋아지는 게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분기도 이렇게 해서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아지네. 이래서 이렇게 막 하락이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조선주 같은 경우는 현재 도크에 물량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 조선 배가 이렇게 교체 시기가 엔진도 교체해야 되고 이렇게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선주 보유자들은 좀 이렇게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 그냥 가지고 내년 상반기 또 아니면 혹시 바닥을 다지고 약간 상승한다면은 무타기. 그래서 조선주는 가지고 있어도 되고 무타기 해도 되고 좀 길게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면은 여기 딱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좋다고 제가 보는 섹터는 자동차. 네. 자, 자동차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수출이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자동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 공장률이 100인 가동률인데 108% 이렇게 네. 지금 가동률이 100%다 넘었습니다. 자, 거기 다 이제 3분기, 4분기 또 내년 1월달, 내년 또 하반기 그죠? 다 실적이 반영될 거잖아요. 네. 그 현재 풀로 공장 돌리고도 막 잔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일단 4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초에까지 실적이 좋다 보면은 여기를 넘어가지 않겠나. 자동차 세트를 좀 좋게 봅니다. 현대위아 뭐 만도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더 올라오면 매수, 현대글로비스, 한원시스템 이런 종목 등 현대위아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좀 조정이 온다면은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또 좋게 보는 저는 섹터는 전력 섹터라고 제가 전력주라고 이야기하는데, AI 때문에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서버 정설 이러다 보니까 뭐 계속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대표적인 신고가, 제가 몇 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섹터인데 이렇게 내년에 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이유는 내년을 좋게 볼 때 이런 차트가 다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차트가 이렇게 역별되면은 내년을 좋게 안 볼 때는 10월달 하반기 때는 차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현재 이렇게 우상향 하잖아요. 그리고 호성중공업 약간 조정 후에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제롱전기, 자, LX 렉테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별되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은 봐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좋아 보이는 섹터는 전력주. 그 다음에 제가 또 좋게 보는 종목은 LG전자를 좋게 봅니다. 자, LG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 일봉. 자, 이때 2분기 실적이 시장에서는 한 9천억 될 줄 알았는데 7천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일회성 소비가 이렇게 좀 비용을 처리하면서 이렇게 시장 추정치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그러나 3분기 실적이 굉장히 한 1조 나왔습니다. 원래 LG전자 같은 경우는 항상 상반기 때 실적이 좋게 나오고 하반기 때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이제 보니까 하반기도 실적이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년에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매수해서 이제 아예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저점을 절대 안 깹니다. 그렇다면은 하반기 내년에 되면은 이렇게 이 고점을 13만 원 넘어가지 않겠나 내년에는.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자율주행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 그러면 대표적인 이 현대오토.
제가 내년에 좋게 보는 섹터는 역시 또 자율주행 쪽. 이쪽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고 매출 늘고 실질이 계속 좋아지는 종목 차트를 보고 매매. 자, 현대오토 에버 같은 경우 이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인데 단기간에 급등하고 조정이 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이 부분의 매수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에도 좋아질 섹터를 이제 하반기 때는 실적이 턴되는 종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죠.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엄청 사고 있네요. 현대오토는. 뭐 개인들은 그만그만 조금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샀다가 매도. 자, 기관은 현재 매도했다가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적으로 이렇게 간다면은 요 종목이 많이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은행주, 조선주, 자동차, 전력주, 뭐 LG전자, 자율주행 뭐 이런 쪽들 한번 보면 좋겠다. 그또 하나 또 종목은 또 좋죠. 내년에 우주 쪽에 우주 테마를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좀 실적이 제일 좋은 인텔리아 테크 이 종목은 또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여기 이제 유상증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좀 기다렸다가 거래가 죽고 좀 자리를 잡으면은 이 종목도 내년에 좀 좋게 보는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 이 종목도 좀 유심히 보다가 이렇게 좀 기간 조정 거치고 공간이 열렸을 때 강남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매수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대표님께서 그 SKT 말씀하셨잖아요.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럼 통신주 한번 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안전하고 배당을 많이 주고 이런 쪽 외국인들 투자 금액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수익 나면 되니까 이런 종목은 항상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하반기 때 가면은 좀 더 이렇게 더 갈 가능성이 많죠. 네. 배당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좀 지수가 하락할 때는 이렇게 안전 쪽으로 이런 종목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은행주, 보험주, 그리고 이렇게 통신주 이 종목에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보면 K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한 300만 주 이렇게 샀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런 종목을 선호하죠. 그리고 대표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 요즘에 그 전쟁 이슈가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하게 되면서 또 막 급등하는 주식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래서 내가 주식을 보유한다든지 아니면 내 주식을 사고 싶은데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서 이렇게 단발성지가 제로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자 이렇게 하면 석유 테마가 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전쟁 테마 LG 넥슨 같은 거 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은 보유자들은 또 그런 이슈로 실적과 무관하게 급등할 때는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가만히 가지고 있다 보면은 오르고 다시 원위치 제자리. 일하기 때문에 매도를 해줘야 되고 또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미국에서 일라이 이름이 어려운데 일라이 릴리라는 종목이 비만 치료제로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에 해당되는 종목이 펜트론, 인벤, 디지랩 이런 종목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종목 움직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팔아요. 그럼. 팔아야 돼요. 그래서 매수는 하지 말고 자 그냥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헝거숙이라고 자 주봉을 보면은 이때 $100 갔을 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때 주가가 $100 간다는 이야기 있을 때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혹시 이란하고 전쟁할까봐 이스라엘하고 전쟁할까봐 이런데 이런 경우는 전혀 실적하고 관계 없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은 이런 종목 특징이 하나같이 실적은 가만히 있습니다. 매출을 보면 1,100억, 1,300억, 1,400억. 단기 수익액은 48억, 12억, 27억. 3분기 3억 적자, 2분기 4억, 9억. 오히려 실적은 올해는 안 좋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은 머니게임 하는 거죠. 큰 세력들 그냥 이렇게 실적과 무관하게 머니게임 하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은 내가 설거지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면은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보유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봉상 만약에 15분봉 이렇게 고점에서 한 10%안 밀리면 계속 가져가 되죠. 네. 자, 여기서 10% 안 밀렸기 때문에 보유. 자, 여기서도 한 10%안 밀렸기 때문에 보유. 이렇게 현재 고점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 자, 이렇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오르고 만약에 전쟁이 안 나오고 기름값이 막 900
90달러 이하만 유지된다면은 다시 오르기 전 가격에 6천원 옵니다. 그리고 한국 석유는 마찬가지로 이 종목 역시 오르기 전 가격 한 9천원 만원 온다 보여지고 다시 원 제자리로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도 해주는 게 맞고 오늘 급등했던 페트롤 한번 볼까요? 자, 페트롤은 내가 역사 여기 물리다 하더라도 오늘 이수로 급등했잖아요. 그러면은 분봉상 요 부분에서 매도 해비라는 거죠. 네. 그러면 종가는 밀리기 때문에 다시 매수 수량이라도 10%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이렇게 전쟁 때문에 급등했던 LRG 넥스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내가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 했다면은 이렇게 이는 한 10% 올랐잖아요.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했다 해가지고 당장 뭐 자주파 또 탱크 파는 건 아니잖아요. 팔려면 적어도 1년, 2년 후에 팔리는데 이렇게 실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거의 오르기 전 가격에 원위치 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네. 90%가 이런 회사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또 이런 종목은 대주도 되고 또 주식 선물로 되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공매도 그리고 원위치 하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 자, 이렇게 하면은 내 보유 종목이 단발성 일수록 누수와 테마를 급등했을 때는 매도로 대응해 주는 이렇게 하면은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단발성 실적과 무관하게 누수와 테마를 급등 시 매도 관점, 매수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발성 호재가 떴을 때요, 뉴스가 떴을 때 저렇게 급상승하는 거는 뭐 소위 세력이 들어온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개인들이 오버스팅 노는 거죠. 아. 항상 어떤 이슈가 나오면은 원래 주가라는 것은 매도, 매수 이렇게 시소처럼 균형을 맞춰가고 주가가 결정되는데 딱 이슈가 나오는 순간에 전쟁 또 미국 또 그다음에 또 로키드 뭐 이쪽에서 좀 급등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고 매도세가 자치를 감추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럼 시간이 흐르면은 매수세는 줄어들고 매도세가 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제 초보들은 좀 개인들이 따라가는 경우 크게 몰리니까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공매도 또 대주 이렇게 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 보유자들은 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매도로 대응하면은 좋죠. 어차피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대표님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주식은 항상 개인들은 너무 크게 50% 100% 수익 내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 1년에 한 20% 30% 목표를 한다면은 좀 안전 위주로 종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섹터라든지 뭐 은행 또 아니면은 또 통신 이제 그런 종목 해서 하반기 때까지 약 수익으로 마감하는 게 맞지 또 손실 난 거는 많이 할라한다든지 더 벌라고 이러다 보면은 또 12월 달까지는 또 변동성 심하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 하는 게 좋고 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종목으로 지금 시기 한 10월인데요. 한 연말까지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한 그런 예, 안정적인 그런 종목 제가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자, 이 종목도 2,500 이하에서는 이제 괜찮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계속 분할매수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밀리뭐 매수 그러니까 이런 데 팔지 않습니다. 매수 이렇게 항상 찍히는데 저는 여기 21,000원에서 매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약 수익률은 한 50%. 오. 예, 리스크 없이 기간은 제가 볼 때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저는 여기까지 온다. 즉 종합지수가 2,900 가면 여기 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100배네요. 그러니까 100%네요. 50%. 그 50%의 레버리지니까 그렇죠. 아니 그냥 이건 레버리지 쓸 수 없는 종목입니다. 예. 그냥 내 현금 갖고 하고 이 종목은 ETF인데 이자가 3년에 4% 정도 받아 나갑니다. 그럼 1년에 1% 조금 더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그냥 매수해서 그냥 종합지수 내가 2,900 간다 믿음을 가지고 장기로 가지고 가면 적어도 1년 안에 50% 같으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종목은 저는 그렇게 됐기라 보고 항상 계속 사고 있다. 그래서 21,000원. 자, 목표는 현재 수익률은 한 50%. 자, 그렇게 보고 이 종목도 특히 원금이 좀 많은 분들 그리고 조금 내가 월급에 받는데 돈이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면은 그냥 적금식으로 이 종목 오히려 저는 적금보다 좋다 생각합니다.
적금은 1년에 이자 뭐 떼고 뭐 또 세금 떼고 나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억 단위, 10억, 20억 그렇게 분들은 이 종목을 계속 매수, 또 아니면 월급 적금 넣는 식으로 계속 매수, 2,900에 매도 이렇게 하면은 수익률 크게 낼 수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식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실적이 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매매해서 수익 날려 해야 되지, 유튜브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좀 공부를 해서 노력해서 수익 내려고 해야 되고, 항상 하반기 때는 내년에 갈 만한 종목, 내년에 상승할 만한 종목을 좀 꾸준하게 찾아보는 게 좋다. 그것은 이렇게 기업 계획 들어가서 항상, 예를 들어서 재롱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재롱전기 일봉 이렇게 보면은 계속 잘 가잖아요. 특징이 매출이 400억, 480억, 800억. 내년에는 한 1,100억 되겠죠. 그리고 원택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원택이라는 종목 역시 300억, 500억, 800억, 올해 1,200억. 내년 한 2,000억 가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되면은 이런 종목 위주로 종목을 찾았어. 그럼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 늘고 매출 늘고 이런 종목을 차트를 잘 보고, 특히 신고가 고점이 좀 위에 있더라도 위에 목표가 가서 고점보다는 약간 아래에 있을 때 이런 종목을 찾았어.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이런 종목을 찾아서 공부해서 매매하면은 내년에를 대비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죠. 그래서 12월달, 11월달에는 이런 종목을 찾는데 좀 노력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짱 김용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